저번에 배웠던 부등식 활용해서 실력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력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친구들도 배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풀어보고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처음이니까 더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 번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는 체크 66페이지고요. 실력 문제를 1번부터 같이 다 쌤이 풀이를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6페이지에 1번.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보다 클 때 옳은 것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뜻은 지금 우리가 부등식 성질에서도 배웠지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부등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만 부등식에 영향을 줬어요? 양변에 똑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만 부등식에 영향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요 식을 딱 봤을 때는 원래 A하고 B는 어떤 부등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A와 B에 똑같은 음수를 곱했죠.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었겠네. 그럼 처음에는 요렇게 생겼었겠네. A와 B 사이에 부등식이 요렇게 생겼겠죠.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2.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똑같이 빼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 다음은 양변에 음수를 똑같이 곱하거나 나누어 보세요. 그럼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고 부등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원래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풀이를 하지 않아도 A와 B 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등호가 바뀌겠죠. 그럼 원래 A와 B의 크기는 대소관계는 B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자, 양변에 5를 나누었죠. 양수를 나누거나 뭐 곱할 때에는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번은 A와 B에서 그대로 A가 더 크다는 대소관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 2번은요. 자, A하고 B만 보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A와 B를 봤을 때 음수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됐으니까 원래 A와 B에는 음수를 곱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도 보세요. 자, 똑같은 양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에도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도 A가 더 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세요. 플러스가 곱해져 있죠. 플러스 2가 양변에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A하고 B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5번에는요. 음수를 곱했죠. A와 B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원래 A와 B는 어땠을까요? 부등호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자, 원래 이 식에서도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A하고 B 중에 B가 더 커야 되지. 근데 우리가 보기 중에서 A하고 B 중에 B가 더 큰 게 몇 번일까요? 4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A가 2보다 작을 때 이 조건이 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조건이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으라고 했는데 이 조건을 보고 푸셔야 되겠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A-2x 플러스 2는 A.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거는 X의 개수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상수를 이항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A-2의 X는 A-2 이렇게 됩니다. 그럼 X 앞에 있는 A-2라는 개수로 양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얘는 약분이 되니까 1이 될 거예요. 부등호가 중요하죠. 자, 보세요. A가 2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2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면 1에서 2를 빼보세요. 이거 전체의 부는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개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나왔대요. 즉, 얘를 풀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답이. 자, 풀어볼까요? AX 플러스 4가 1보다 크다. 얘를 일단 부등식으로 풀어볼게요.
AX는 1 마이너스 4, A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A분의 3 요렇게 답이 나왔다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이 해가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A가 음수였겠네. 부등호가 바뀐 걸 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 A분의 3이 뭐랑 같으면 6이랑 같으면 그럼 6 밑에는 1이 생략됐다고 보고요. 그럼 이 마이너스를 분자든 분모든 편한데 아무데나 넣어주면 돼요. 정확하게 쌤은 분자에 넣어볼게요.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합니다. 6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a 값이 이해하셨나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은요. 자, 두 1차 부등식 얘와 이거의 해가 똑같대요. 방금 푼 거랑 거의 유사하죠, 문제가. 그러면 해를 일단 구해볼게요. 3x 플러스 4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x는 a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x는 3분의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x는 3분의 a 마이너스 4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요. 자, 얘가 1번이었고요. 얘는 2번 한번 풀어볼게요. 5분의 1x 마이너스 1.7은 x 플러스 1.5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분수나 소수가 함께 나왔어요. 분수나 소수가. 그럴 때는 자, 분수를 얘를 소수로 고쳐볼까요? 얘를 소수로 고치면 얼마예요? 0.2가 되겠네. 그지? 그럼 0.2, 1.7, 1.5니까 전부 뭐를 곱해야 될까요? 양변에요. 10을 다 곱해야겠죠? 자, 10을 곱할게요. 자, 그럼 얘는 10을 곱하니까 2x가 되고요. 얘는 17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요. 여기는 소수가 아니라서 그냥 x만 적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도 반드시 10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곱해서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얘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8x는 얘를 이항하니까 플러스 32 따라서 x는 양변에 마이너스 8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해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2번 답을 일단 적고 같다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a-4와 마이너스 4가 쌤쌤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분수 이꼴 분수일 때는 대각선끼리 곱이 같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밑에 분모 1이 생략됐다고 보고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2는 a-4가 되고요. a는 얘를 1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 다음 5번 풀어볼게요. 자, 5번 1차 부등식. 이거 여러분들 앞에서 쌤이 이제 인강 찍고 했는데 막 질문이 들어왔던 문제입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다는 건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1차 부등식 5x 플러스 a는 2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두 개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갈 거예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해가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이 주어진 부등식을 먼저 풀이를 해줘야 돼요. 부등식 해를 먼저 구하는 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x는 좌변으로 넘기고요.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3x가 되고요. 얘는 3-a니까 우리는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x는 3분의 3-a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거지. 그지? 이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까지 해 나왔죠? 자, 근데 얘가 x가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자연수 x가 두 개라고 했죠. 자연수는 뭐부터라고 했어요? 1부터라고 했어요. 그럼 1, 2,
3 이까지만 해줘도 되겠네. 그러면 이 해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연수 x가 두 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1과 2를 무조건 포함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가 있어야 할 곳은 이쯤 어딘가 되겠다. 그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래서 3분의 3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 수의 범위가 이쯤에 있으면 얘를 만족한다는 거야. 자연수 x가. 그래서 3분의 3 마이너스 a의 범위가 2와 3 사이 어디쯤에 있어요. 2와 3 사이 어디쯤에 있는데 2에는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2에 있다고 가정하고 색칠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자연수 x가 두 개 되죠. 그래서 2에는 있어도 되겠네. 그런데 3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색칠이 되니까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가 되죠. 그래서 3에는 같다를 넣어주면 안 돼요. 같다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에 이렇게 해가 있으면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 뭘 구해야 돼? a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등식을 또 풀어야 해요. 그래서 3-a 밑에 있는 3을 없애줍니다. 양변에 모두 뭘 곱해서? 3을 곱해서. 여기도 3을 곱해서. 그 다음 마이너스 a고요. 이번엔 3을 빼줘야겠네. 그죠? 3을 빼주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a잖아.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답으로 적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부등식은 보통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게끔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서 답은요. 여기다 적을까요?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요. 자,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어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 주차 시간이 30분 이하면 기본 요금만 내면 돼요. 3,000원만 내면 되는데 30분이 지나고 나서는 1분마다 50원의 추가 요금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 요금이 8,000원 이하였다면 최대 몇 분 동안 주차한 것이 될까요? 일단은 8,000원 이하니까 요렇게 갖다까지 넣어줘야겠다. 그죠? 근데 기본 요금이 얼마예요? 10분을 했든 5분을 했든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3,000원 플러스 하는데 얼마부터 3,000원, 그러니까 30분 초과될 때부터 1분에 50원씩 추가 요금을 낸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0x를 하면 안 되고요. 자, 50 곱하기 x를 하기는 하는데 그 x가 뭐냐면 최대 몇 분 동안 주차한 것인지 시간이 x입니다. x에서 뭘 반드시 빼줘야 해요? 30분을 빼줘야 해요. 왜냐면 30분의 기본 요금 3,000원은 이미 계산을 했거든요. 30분이라는 요금에 대한 계산은 3,000원이라고 이미 계산을 했어. 그럼 우리가 50원이라는 거는 자, 50원은 언제부터요? 31분부터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31분부터. 그래서 31분을 표기하는 게 x-30이 되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3000 플러스 50x에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앞에 기본 요금 부분은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에서 반드시 30을 빼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은요. 3000 플러스 50x 마이너스 5, 35, 1500. 자, 요렇게 되겠죠. 8000. 자, 그 다음에 50x는 자, 얘네들이 계산하니까 플러스 1500이 돼요. 플러스 150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00이 되죠. 그럼 얘는 6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는 자, 50을 양변에 나눠줘요. 50을 그랬더니 5 1은 5, 5, 35. 자, x는 130분 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30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본 요금에서 계산한 부분은 빼줘야 된다고. 30분을 빼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7번 보시겠습니다. 자, 7번은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가면 QR코드 이제 찍는 거 알죠? 우리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찍어서 한 번 더 들어보셔도 됩니다. 자, 한 달 휴대전화 통화 요금이 다음과 같은 두 요금제가 있다. 비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유리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미다. 비싸면 유리한 게 안 되죠. 저렴하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 달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몇 분, 중요한 거. 몇 분 미만. 미만도 중요하고요. 몇 분도 중요합니다. 왜? 자, 보세요. 표를 보면 A 요금제가 24,000원이고 B 요금제가 15,000원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는 A, 여기는 B라고 해볼게요. A는 24,000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B는 15,000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1초당 통화요금이 나왔어요. 우리는 몇 분 미만이어야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기준이 다르죠. 단위가 여기는 초고요. 여기는 분이에요. 우리는 분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1초당 통화요금이 1원이라면 얘는 1분에는 얼마일까요? 자, 1분은 몇 초예요? 60초죠. 그러면 1 곱하기 60을 해주면 돼요. 1 곱하기 60을 하면 1분에는 60원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얘도 1초에 3원이래요. 1초에 3원이면 1분에는 얼마일까요? 1분에는 60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이랑 3을 그대로 곱해주면 안 돼요. 이게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단위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4,000 더하기 1분의 60x. 자, B는 15,000 더하기 1분의 180x인데, 자, 보세요. B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얘가 유리해야 돼. 유리하려면 가격이 싸야 되니까 이쪽이 더 비싸야 되겠네. 이해했어요? 유리하려면 가격이 더 저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풀어볼게요. 180이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120x고요. 24,000이 1로 이항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9,000이네요.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120으로 똑같이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부등호는 바뀔 거고요. 답은 어떻게 될까요? 약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75가 되겠네요. 약분을 하니까 약분이 됐어요. 해볼까요? 6, 22, 6, 1은 6, 152 이렇게 75가 나오죠. 그래서 x는 75보다 부등호가 선생님 부등호를 여기 실수했구나. 잠시만요. 바꿨는데 또 바꿨구나. 그지? 자, 그래서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쌤이 방금 정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75보다 작다가 되는데 문제는 몇 분 미만이어야 하는지 문제에서 미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수 자체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75분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미만이죠. 여기도 미만이죠. 그래서 75분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에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렵지 싶은데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QR코드도 들어보시고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자기 스스로 개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원가 문제는 문제집을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4가지만 잘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첫 번째는 원가예요. 원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봐. 어떤 물건을 뭐 동대문이나 어디를 가서 사오는 거 있지. 원래 가격을 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물건을 내가 원래 가격에 돈을 주고 사서 와서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하고 가격을 정하죠. 그걸 정가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에 팔겠다고 정해놓은 가격 있죠. 택 가격. 그걸 정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판매할 때는 뭐 아는 사람이 와서 할인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팔리지 않아서 세일을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가보다 싸게 팔 수 있잖아. 그래서 정가와 다르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 가격을 우리는 판매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사를 할 때 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실제로 손님한테 판매한 가격에서 내가 물건을 사온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남겠죠. 요거 4개만 잘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원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만 잘 해 놓으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4개를 적어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원가가 8,000원이래요. 8,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될까? 자, 정가를 뭘로 잡으라고요? X로 잡습니다. 자,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이렇게 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가를 X로 잡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판매한 거는 다시 문제를 볼게요. 8,000원인 물건을 정가가 X잖아. X의 20%를 할인했대요. 그럼 X는 1인데 원래 앞에 1이 생략된 거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20%를 할인했으면 내가 내는 건 얼마일까요? 80%를 낸다는 얘기지. 80%를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고치면은 0.8이 돼요. 0.8. 그러면은 전체는 0.8x가 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x에서 0.2x를 할인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0.8x가 된다는 얘기야. 물건 가격이. 자, 그래서 정가가 x고요. 판매가는 0.8x가 됩니다. 그랬더니 30%,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요. 그럼 이익은 원가가 8,000원인데 8,000원의 30% 이익이니까 0.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10을 곱하고 이거 없애주고 이거 없애주니까 38, 24, 2,4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면 식은요. 4번에 맞추어서 써주면 됩니다. 판매가가 0.8x고요. 빼기 원가가 8,000원입니다. 이걸 했더니 자 2,4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됐습니까? 식이. 자, 이걸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소수가 나오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양변에 모두 10을 곱해볼게요. 그럼 8x 마이너스 8만 은 24,000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8x는 자 이거 8만을 넘겨보세요. 그럼 얼마가 아유 했는데 또 했네. 잠시만. 자 됐습니까? 자 24,000원에 8만을 더하면 104,000원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x는 8, 1은 8, 8, 3, 24, 13,000원이 나오겠네요. 13,000원 이상으로 정해야 이익이,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력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땠나요? 이해하기가 좀 쉬웠나요? 자, 어려웠던 문제는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여기는 대체로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세 번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이해 갈 때까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부터 여기 71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집에서 공부 꼭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모르는 문제나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는 역시나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